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본격적으로 송영길 대표의 이 정치 진로, 특히 이제 뭐, 옥중 출마는 기본이고, 이 대권대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어제 설명드렸듯이 송영길 팬카페가 원래 이재명 지지자들이 운영하고 있다가, 이재명에게 송영길 왜 안 돕냐, 이런 말만 해도 막 강퇴를 시키다 보니까, 새로운 송영길 팬카페가 생겼죠. 송영길의 선전포고 네이버에 이제 돼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송영길 대표가 옥중 출마하든지 총선 이후에 대권 가는 행보에서 그럼 도대체 이재명과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 이제 좀 혼란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런 혼란을 느끼지 않냐면, 저는 애초에 현, 현 이재명과 민주당의 수준 가지고는 대권은커녕 총선에서의 윤석열 심판도 불가능하다. 이거는 저뿐 아니라 저랑 같이 활동하고 있는 보수 인사 다수는 토론이나 논의 없이 이미 그건 답을 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조작 날조 범죄자를, 대통령을 막으려고 정말 보수에서 정말 100대 1의 싸움 하지 않았겠습니까? 보수의 100명 중에 99명이 윤석열 만세 부르는데, 아니다, 저놈은 조작 날조범이다, 이거를 100대 1을 싸우고 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절망한 거는, 민주당의 후보가 하필이면 왜 이재명이냐. 가장 불리한 상품이 나왔다. 이거는 우리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이건 보수 쪽에 모두가 다 동의하는 계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 민주당에서, 지금 뭐 수박이라 욕을 하지만, 그리고 당연히 윤석열하고도 못 싸우는 그런 사람이지만, 대선에서의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보면은 그 당시에 송영길이 나왔던, 이낙연이 나왔던, 정세균이 나왔던 윤석열 따위는 쉽게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게 저희 계산이에요. 그러니 우리한테는 당연히 민주당의 이재명이라는 존재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왜 그러냐 이유까지는 묻지 마세요. 그러면 뭐 그동안에 이재명이 어떤 걸 했는지 뭐 다 설명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수에서는 이미 그런 부분들이 축적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 이재명의 민주당은 지금 현재 보수가 볼 때, 이 변절한 윤석열의 중선 보수가 볼 때 보수의 축복이다. 이재명만 계속 있으면은 보수는 영구집권할 수 있다, 무조건 다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보수에서. 실제로 한번 다 물어보세요, 보수에 있는 누구든지. 그 이봉규나 뭐 신혜식 대표나 유튜브 들어서 다 물어보세요. 이재명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수의 축복이라는 남 나올 거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왜 다 갸우뚱하냐. 보수에서 이재명을 막 때려 죽여야지 이런 생각들은 안 하거든요. 놔두면 가장 보수가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인데 저 사람을 왜 때려 죽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린 테러범 놈이 민주당 당원이니 뭐 국힘당에서 전향했니 많이 복잡하게 얘기 나오는데, 이상하다. 보수 내에서 이재명이 정말 위협적이네, 저것 때려 잡아야 되겠네,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심지어 감옥에 아직까지 못 보냈잖아요, 이 윤석열, 한동훈이. 요즘에 보수에서 누가 이재명 감옥 보라는 얘기 합니까? 얘기 안 해요. 끝까지 끌고 와서 우리가 손쉽게 이기자 그러지. 그래서 지금 보수에서는 야, 왜 문재인 안 잡아놓고, 문재인 잡아놓으라 그랬는데 왜 힘없고 쫄보 이재명 갖고 그러냐, 이재명 놔둬, 이재명 있으면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민주당 체제의 이재명 갖고는 죽었다 깨도 윤석열을 심판할 수 없고 대권은 완벽하게 불가능하다. 그 전제에서의 송영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전제에서. 그 전제가 동의 안 된다. 지금 민주당 너무 잘하고 이재명 너무 좋다, 나가란 얘기야. 가대 방송 벌지 말고 나가란 얘기야, 그거는. 이미 그거는 완전히 비현실적인 헛소리니까. 그걸 여기서 논쟁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저는 그 답을 내고 그 다음 대안으로 송영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저만 또 그렇게 생각하느냐? 저만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체제가 형편없다. 저는 이미 답을 내리고 온 사람이지만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지금 호남에서 완벽하게 뒤집어지고 있어요. 완벽하게 뒤집어지고 있어요. 이번에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테러범에 당해서 정말 안 된 일이죠. 안 된 일이고 불의의 일이고 정말 자칫하면은 약간만 옆에 찔렀으면 진짜 인생 그 완전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안민석 의원 안민석 의원 저랑 잘 알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재명의 주가가 올라가고 이재명 주도로 총선을 치른다가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건. 제가 그걸 박근혜 때하고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가 테러 당할 때 그때는 명확하게 그 당시 친노 진영, 친노 좌파 진영의 인사한테 박근혜가 테러를 당했는데 박근혜가 노무현 정권이 주도하던 4대 입법, 신문법 등등 사학법 등등에 대해서 반대 투쟁의 최전방 야전 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박근혜의 당시 지지율이 노무현을 완전히 앞두고 있어서 박근혜는 정말 이거 놔두면 큰일 나겠다라는 박근혜에 대한 위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박근혜는 지자체 선거를 총괄주의하면서 완전히 압승을 끌어나가는 한마디로 박근혜를 물리적 폭력으로 잡지 않으면 이거는 노무현 정권이 완전히 끝장나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박근혜가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박근혜 어떻게 보면은 리더십이 인정받았던 때거든요. 그래서 박근혜가 병원에서 일어나자마자 가장 취약했던 대전까지도 대전은요 요 한마디 때문에 대전까지도 이겨버려가지고 사실상 노무현 정권 그때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 지자체 선거 때. 근데 지금은 이재명의 위상은 윤석열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고 다만 윤석열이의 정치보복의 희생양이고 피해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정치에서요 동정심으로 정치한다? 특히 대권? 아유 저 사람 불쌍하니까 대통령 뽑아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운영권을 통째로 맡기는데 아유 저 사람 윤석열한테 너무 많이 맞았네? 불쌍하네? 찍어줘야지? 그게 가능한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범민주당 유튜버들 보면 내가 이 보수 유튜버들 꼴 보고 있어서 일로 왔는데 비슷해 수준이. 예를 들면은 이재명을 감옥 보내면 총선과 대선은 이재명이 이긴 거랑 똑같다? 그게 성립이 되는 얘기야? 송영길을 감옥 보내면 송영길은 대권 간다? 아니죠. 감옥에 들어가는 과정부터 감옥에서의 그 과정, 투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가가지고 진짜 이 사람은 윤석열 때려잡고 대한민국 바로 세우겠네. 그게 입증돼야지 되는 거지. 감옥 갔으니까 불쌍하니까 총선 이기고 대권 이겨? 이거 도대체 어느 시대 때 어느 시대고 뭐고 언제 그런 박정희 전두환 때 그런 거 있었어요? 그냥 감옥 끌려가면 그냥 바로 표가 나옵니까? 끌려가는 과정과 끌려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아직 이제 감옥 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까지에 있는 투쟁 과정에서 윤석열에게 위협이 되는 걸 한 번도 보여준 게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끌려가면 안 됐네로 끝나는 거지. 참 안 됐네. 그걸로 인해서 표가 안 나온다. 표는 끌려간 사람이 얼마나 진정성 어린 투쟁을 통해서 살아나오느냐 거기서 표가 나오는 거지. 끌려간 거는 그냥 안 된 거지. 끌려간 거는. 그건 이재명 소영길 마찬가지고 지금 소영길에 대한 기대는 끌려가는 과정과 끌려간 다음에 지금 막 싸우고 있잖아요. 끌려가서도 싸우고 있고 끌려가는 과정도 싸우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가능성을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지금 이번에 남도일보든 호남 5개사가 광주 전남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리더십이 무너지는 그 여론에 포착이 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5개 조사에서 이재명 당대표 사퇴와 통합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반대가 40에서 50 요 정도고 찬성이 28에서 38인데 한 10% 차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남이 지금까지 이재명을 절대적으로 지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여론조사를 한 적은 거의 없는데 지금까지 호남이 대선 이후에도 당대표 이재명 이후에도 즉
이재명이 당대표 되는데도 호남에 절대적 지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당대표로서 총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호남의 여론이 지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야, 안 된다, 이재명 가지고는 총선 안 되겠다고 얘기하는 게 28에서 38까지 올라와 버린 겁니다. 이거 한마디로 50대 40 정도로 올라온 거예요. 50대 40 정도로. 과반, 절반 좀 안 되죠. 그 정도로 이재명 지지가 호남에서 취약해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남돌보 기사에서도 과거보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민심 위반이 굉장히 커졌다. 총선 투표일까지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부족하거나 제3신당이 주목받을 경우 호남 지지층 이탈은 더 커질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지지층이 흩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자,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 주도의 신당에 대해선 지지하지 않는다가 63에서 71%, 지지한다가 16에서 19% 정도. 16에서 19 정도가 지지한다. 그 당시 리얼미터에서 소영일 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전체적으로 한 16%가 나왔는데 호남에서 제 기억으로는 23%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이 송영길 신당보다는 약간 떨어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호남에서 아직 창당도 안 됐는데 두 자리 지지율은 지금 넘어서 버렸다. 만만치 않은 세를 보여주는데, 이거는 이낙연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이재명에 실망한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래도 어쨌든 이낙연이 민주당에 오래 있었고 호남 출신이니까 여기 한번 볼까, 요런 정도 지지라고 보면 되겠죠. 또 다른 이 본보기가 이준석 신당은 어떠냐, 호남 24에서 28%인데 리얼미터에서도 한 이 정도 나왔어요. 24% 정도.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이 호남에서는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이준석 신당 지지율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근데 호남에서는 그런데 유지하고 있다는 건 뭐냐? 호남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 지지율도 빠지는데, 이준석 신당 지지율 빠지는 것보다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 더 많이 빠지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이 유지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준석 신당을 지지하는 쪽은 이낙연 신당보다는 이준석이 어쨌든 고양이 발톱으로 윤석열한테 긁어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 인간 발톱이라도 좀 긁는 거 좀 보자. 이재명의 민주당은 싸우지도 못하는데 제가 그래도 좀 지전되지 않냐? 요 기대치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지하지 않는다는 50에서 55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제목 단 대로 담으는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이 최고 28.7% 나오고 이낙연 신당 지지율이 한 19% 나오기 때문에 거의 근 50%대의 신당 지지율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리얼미터랑 조사 방법이 똑같은데 이준석 신당을 지지합니까 물어보고 이낙연 신당을 지지합니까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는 교집 합의 거칠 게 없어요. 거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로 들어가면 똑같아요. 이게 최근에 지금 신당 지지율을 다 저런 식으로 많이 지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신당을 지지할 겁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 40% 답변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어느 신당을 지지합니까? 그러면은 용해인 신당, 조국 신당,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이니까 그 신당들의 지지율을 다 합해버리면은 그게 신당 지지율이 나와버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준석, 이낙연 신당 딱 두 개만 합쳐도 지지율이 50%가 나와서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따지면은 뭐 40, 50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미 신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특히 고흥, 보성, 장흥, 강진, 나머진 광주인데 전남에서 딱 한 지역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인데 여기가 송영길 대표 고향입니다. 고흥이 더해. 전남이 광주보다 더해. 자, 이재명 당대표의 통합비대위가 이재명을 내리고 통합비대위로 가자고 했을 때 찬성 40, 반대 40.
5대 5입니다. 여기는 이재명을 끌어내리자가 이재명을 지키자가 똑같아요. 지지율이 40대 40 똑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제가 이 50이라는 이 사실 제목을 달게 된 건데, 이낙연 이준석 신당 관련해서 이낙연 21%, 22%죠 이거. 29%. 이거 51%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남에서는 이낙연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이 51%가 넘어가 버립니다. 전남에선 지금 이준석 플러스 이낙연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상황인가요? 늘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가지고 선거를 치렀던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지금 비상배를 울려야 될 상황인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머젤 같은 유튜버들 얘기하는 대로 한동훈이가 오면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이재명이 뭐 무조건 과반 이긴다, 이런 미친 소리 듣고 박수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이게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들 입장에서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아예 그냥 제끼니까 민주당은 당연히 저건 쳐다볼 가치도 없는 정당을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할 가치도 없는데, 계속해서 민주당을 찍어온 사람 입장에서 이 데이터를 무시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럼 판단해야 되는 거지. 이대로 갈 거냐, 새로운 대안을 찾을 거냐. 그래서 새로운 대안은 지금 이낙연 신당은 아니잖아. 이것도 아니잖아. 윤 신당도. 왜 안 되냐, 얘네들은 윤석열과 안 싸운 애들 정도가 아니라, 이것들은 윤석열에 대한 민주당이 못 싸우는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찍은 표를 들고 윤석열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놈들이잖아요. 일로 가면 큰일 나는 거죠, 표가. 국민의 70%가 윤석열을 끌어내고 싶어 하는데, 요 두 놈이 그 표를 먹어가지고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놈들 아닙니까? 일로 가는 표를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는. 이것들은 쉽게 얘기하면은 위장 윤석열 정당이거든, 이낙연이나 이준석 신당은. 그 매불쇼에서 오늘 이현주 대표가 잘 설명했잖아요. 내가 따로 설명 안 할게요. 뭐, 하도 많이 얘기한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호남에서 이낙연, 이준석 신당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어. 그러면 이거를 이재명 만세만 불러가지고 해결될 수 있냐? 이 표를 막을 수 있냐? 이재명과 민주당이. 못 막는다는 답이 나오면 새로운 대안을 내세우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낙연, 이준석 신당은 못 막는다. 얘네들 가지고는. 그래서 윤석열 퇴진을 바라는 국민의 표가 윤석열 위장신당으로 못 가게끔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표를 막아야지만 70% 표를 유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송영길 신당과 송영길 출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좀 얘기를 좀 합시다. 송영길 대표가 이 광주 쪽에 무소속 출마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현재 아까 말한 대로 이재명 민주당이 호남에서 지금 신당들에게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다는 부분, 그 위장 신당들에게 이것도 있고, 저는 앞으로 갈수록 꽤나 많은 실정이 저질러질 거라고 봐요. 민주당에서. 뭐 대표적으로 병립형으로 회귀한다거나, 오늘 그 민주당 대변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미 국힘당과 합의하는 걸로 결정을 냈다. 즉 국힘당과 민주당이 완전히 합의해서 선거법 제도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국힘당과 합의할 수 있는 안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죠. 병립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립형 회귀라고 이제 결정 났다고 지금 다들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런 엄청난 실책을 저지르는 거죠. 비례 배지 몇 개 더 먹으려고 국민 70%의 지지를 받아서 200석의 하객진 구도를 무너뜨리는 이런 엄청난 실정을 저지르고, 또 하나는 송영길 대표의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원들을 지금 소환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돈 받았다고 인정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증거가 나온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사건 조사에 보면요, 몇몇 그 돈을 모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자기들이 해먹으려고 돈 나눠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해먹었던지, 아니면은 나눠주려고 받긴 받았는데 나눠주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못 나눠줬던지 해서 돈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이 됐다는 정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은 국회 본청에서 기자와 보좌관, 지방 참관인들이 수도 없이 들어오는 국회 본청에서 돈 봉투를 나눠줬다는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배달 사고일 수가 있죠. 돈은 모은 것까지는 입증이 됐어. 근데 그 돈이 어떻게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됐는지를 검찰이 전혀 설명을 설득력 있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돈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돈을 못 나눠줬든지 안 나눠줬든지 해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왜 그러면은 소영길 대표에게 보고를 안 했냐? 지들이 돈 봉투를 안 나눠줬으니까 보고를 안 했겠죠. 만약에 나눠줬다 그러면 보고했을 수가 있지. 근데 지들이 해먹었던지 아니면 못 나눠주다 보니까 보고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21명의 국회의원들은 만약에 배달 사고로 인해서 돈 봉투 뭐고 이거는 그냥 자다가 날벼락 맞는 거거든, 이런 경우는. 근데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제 소환해서 부르고 기소를 하고 그랬을 때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들이 돈봉투 이름이 올라갔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거나 공천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은 소영길 대표는 그 사람들 아무런 죄 없이 소영길을 도왔다는 이유로 공천 불이익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혼자서 출마해서 돌파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전국의 흐름상 뭐 앞으로 한 달 안에 소영길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민주당의 실정도 있지만은 윤석열의 폭정도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소영길 대표가 광주 사람들에게 나를 찍어달라, 감옥에 있는 나를 찍어달라고 얘기하려면은 그거는 대권 출마를 얘기하지 않고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 가지고 장난치게 돼요. 나 그냥 감옥에서 이 석방돼야 되겠는데 윤석열, 한동훈 이런 놈들이 재판을 똑바로 할 일도 없고 내가 배지라도 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배지 달고 석방되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광주 사람들이 표 줄 수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표를 쓰려면은 내가 한번 대권 도전하겠다. 윤석열 조기에 퇴진시키고 내가 호남 출신으로서 대권을 만들어버리겠다. 이 정도 얘기를 질러줘야지 먹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소영길 대표가 옥중 출마한다는 얘기는 대권 출마 선언한 거랑 똑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것도 뭐 어리버리해서 나는 소영길이 좋지만은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나가. 최소한 슈퍼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은 여기 와서 뭐라 그러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게 먹히려면 아니 그냥 뭐 아무나 대권 출마하면 되니까 최소한 호남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소영길이란 인물의 그릇이 이재명보다는 대통령 그릇에 훨씬 더 가깝다라는 게 얘기가 돼야지 가능한 얘기지. 그거 인정 못하겠다. 나가. 나는 뭐 송 대표를 뭐 안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난 최소한 내가 그 사람이 쓴 10권의 책은 내가 다 봤다 그랬잖아요. 뭐 속독을 읽긴 했지만은 그런 정도로 내가 평가했을 때는 송영길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의 그릇은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동의되는 사람들끼리만의 송영길 대표를 지원하는 거지. 이재명 대통령 깜이다. 소영길은 이재명에게 마장새나 대라. 지역구나 양보해주고 너는 밑에서 깔아라. 나가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이러는데. 근데 제가 13년도에 이게 벌써 10년 전인데 제가 이때 광주하고 순천에서 2번의 강연을 합니다. 민주당 호남 사람 호구로 여겨요. 호남 기반 민주당에서 호남 출신 대선 후보가 없는 기현상은 호남을 호구로 여기기 때문에. 이게 10년 전에 제가 얘기한 건데 순천 들어가서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호남 가서 또 하고 다녀야 돼요. 10년 만에. 이때는 제가 소영길이라는 사람이 머릿속에 있지도 않았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때 얘기했던 논리가 지금 소영길 대표 상황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자, 일단 과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분당되기 전까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찍은 민주당 지지자. 그러니까 저는 김대중과 노무현을 찍은 사람이고 민주당 우파 노선 지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뭣도 모르는 그냥 이재명 빠들이 변희재는 보수인데 왜 내가 아마 당신들보다 민주당의 뿌리를 훨씬 많이 할 거야. 그냥 내가 민주당의
보수 민주당 내 우파 노선 지지자였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나만큼 많이 아는 민주당 당원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노무현이 당선된 다음에 민주당을 깨고 연인당 창당할 때 이거 아니다. 노무현은 내가 지지를 처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민주당이 없어질 때까지 민주당을 도왔었는데 그때 제가 도왔던 민주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김경재, 하나갑, 조순영 이런 사람들이 이인재 그분들하고는 나 지금까지 연결돼 있는 거고요. 이게 순천 보고서인데 그때 굉장히 이제 이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이건 뭐 내가 맨날 많이 얘기하는 건데 지금도 많이 떠들잖아요. 호남 사람들이 김대중의 90% 몰표를 주는 상에 대해 미국 아칸소주에서 클린턴을 배출한 사례를 들면 전혀 지역 감정이 아니다. 호남 사람들이 호남 인물에게 90% 몰표 주는 건 전혀 지역 감정 아니다. 이거는 시카고 사람들이 오바마를 지지하고 텍사스 사람들이 부시를 지지하고 다 똑같다. 내 고향 내 지역 사람이 큰 인물이 돼서 대통령 되는 걸 바라는 것은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들의 애양심, 애국심의 공통 말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노무현 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노무현 때는 노무현이 삼당합당을 거부하고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한 3번 낙선했죠. 이렇게 돼서 호남의 포위 구도를 돌파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호남 사람들이 노무현을 지지하는 것은 전혀 명분적으로 문제가 없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노무현까지는. 근데 언제부터 문제 생겼냐. 문재인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은 호남 포위 전략에 호남 편에서 맞서 싸웠던 그 경력 때문에 호남의 민주당이 노무현을 대통령 만드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특수한 사례고 호남 기반의 민주당은 늘 호남의 인물들을 위주로 판을 짰어야 됐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어차피 호남의 90%는 무조건 갖다 찍으니까 차라리 영남에 있는 인간 아무나 등신 같은 놈들 데려와가지고 얘를 보고 영남표를 뺏어오게 하면은 쉽겠구나. 이게 한마디로 노무현 때부터 전략인데 이게 문재인하고 이재명까지 이어져가지고 아예 이제 이때부터는 민주당의 호남 쪽 인물들은 대권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아웃되고 삼류 등신 같은 영남에 있는 바보들 데려와가지고 이게 민주당 후보다 해놓고 호남은 문재인이고 이재명이고 무조건 막 갖다 찍어버리니까 일루 가서 너희들은 고향 타령해서 부산표나 영남표 가져와라. 이게 지역 감정이에요. 이게 지역 감정이에요. 이 수법이. 김대중에게 90% 몰표 주는 게 지역 감정이 아니라 특정 지역을 특정 세력, 특정 이념, 특정 지역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고향 사람도 아닌데 저쪽 지역에 병신들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을 몰표 주는 거 이게 지역 감정이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호남을 지역 감정에 빠졌다 그러려면은 문재인하고 이재명에게 몰표 준 거 그게 지역 감정이야. 뭐 때문에? 문재인이 잘했어? 이재명이가 잘해? 범국민적 볼 때 이것들은 아니거든. 이것들은 아닌데 지 고향 사람 차라리 지 고향 사람이면은 못하더라도 내 고향 사람 내가 뽑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얘기가 되는데 지 고향 사람들도 아닌데 못하는 등신들을 막 뽑았다. 이게 지역 감정이라니까. 이게 지역 감정. 영남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영남의 바보도 이끌고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편법 반칙 이 전략이 저는 민주당도 망가뜨렸고 호남도 망가뜨렸고 대한민국 정치도 망가뜨렸다. 이게 제가 2013년도에 했던 얘기예요. 이게. 여기에 지금 이 박지원 박지원 씨가 여기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수법에. 자기가 호남 대통령이 안 되니까 영남권의 사람을 자기가 밀어주고 자기는 당권은 호남을 먹어버리고 자기 호남을 맹주를 하고 이런 수법을 썼기 때문에 이 수법의 원흉이 박지원이에요. 박지원이. 그래서 내가 이 당시에 박지원 뒤에 서지 말고 차라리 당신이 대통령 후보 나와. 당신이 호남 대통령 후보 그게 낫지. 뒤에서 영남권하고 딜쳐가지고 호남의 젊은 인물들이 대권으로 커나간 거를 짓밟아버린 거 아닙니까? 박지원 씨가. 그게 지금 민주당에 사람이 없잖아. 호남 쪽에.
이번에 내가 뒤져보니까 호남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말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더만. 호남은 그냥 완전히 어디 그냥 구청장이나 뭐 구의원급으로 깔아버렸더만. 호남에서는 중앙 무대에서 활약할 만한 정치인들이 호남은 씨가 말랐어요. 어떻게 보면은 송영길 하나만 기적적으로 살아있는 거야. 저 사람 하나만 기적적으로 살아있는 거고 다 죽었잖아요 지금 호남에. 이건 뭐 내가 쭉 얘기를 썼고, 여기서 제가 한번 한 다음에 광주에서 이제 또 제가 2014년 4월 6일 날, 대단하죠? 아, 진짜 지금 봐도, 이게 10년 전에 한 건데, 지금 이게 지금 딱 송영길 대표의 정치 노선에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제가 손볼 것도 없어요. 이때 만든 자료를. 그대로 가서 이름만 바꿔버리면 돼. 이땐 제가 뭘 얘기했냐. 호남이, 자, 호남 대통령론이 진짜 새정치다. 2014년도인데, 이때 제가 한 얘기 뭐냐 하면, 호남이 호남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이 당시 문재인이죠. 이 당시 문재인이고 지금 이재명까지 포함하는데, 이재명 문재인보다는 훨씬 더 중도나 오른쪽에 와 있는 인물을 택해야 된다. 한마디로 DJT 연대의 재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이 아무리 해도 안 돼. 호남 포위 전략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김대중이 JP 충청이랑 이 박태준 TK랑 연대해가지고 DJT 연대를 해가지고 간신히 이겼는데, DJT 연대를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김대중 같은 경우는 경제정책은 거의 우클릭으로 들어왔죠. 물론 경제를 이렇게 아우르는 능력 부족 때문에 재벌을 그냥 마구잡이로 해집다가 경제를 크게 이게 손상시키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경제 이념은 그 당시 IMF 때 상황 따라서 재벌을 손봐주는 거 제외하고는 우클릭을 해서 막 크게 김대중의 정책이 문재인유 같은 이상한 최저임금을 들이 올려버리는 그런 이상한 짓은 별로 한 적 없다. 김대중 정책이 우클릭해서. 그러니까 호남만 가지고 집권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는 영남에 있는 삼류들을 데려와서 호남이 몰표주고 영남표를 뺏어오는 전략을 썼다면, 호남 출신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는 호남은 몰표 그대로 찍으면 되죠. 호남 90% 99% 소형길 찍으면 돼. 그럼 소형길은 영남하고 강원하고 충청 세표 어떻게 가져오느냐? 노선을 우클릭해서 가져야 되는 거죠. 노선 우클릭해서. 거기에 딱 적합한 인물이기도 하죠. 소형길 대표가 현재 민주당 중에서는 가장 노선이 중도화돼 있죠. 외교나 경제정책 중에서. 근데 선거 결과에서의 이 중도라는 거는 제가 볼 때 뭐 별것도 아니야. 중도표 공략하려면요, 송영길 입장에서는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 공을 얘기해주면 돼. 과를 같이 얘기하면 하면. 지금 이 민주당 쪽 사람들 최대 문제가 이승만, 박정희만 나오면은 그냥 악의 축으로 보잖아. 그럼 그 악의 축들이 어떻게 건국을 하고 산업화를 합니까? 일정 정도 잘한 게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대로 세계 경제 10강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공 얘기하고 과 짚어. 근데 이런 공도 있다. 박정희 과 짚어. 그렇지만 이런 공도 있다. 이걸 못해? 금붕어야? 이것도 못해? 그리고 그것도 못하면서 대통령을 하겠다? 그럼 나라 망치는 거죠. 그걸 못하는 인간이 대통령 돼가지고 나라 망친 자가 문재인이거든. 나라 두 조각 내버렸잖아요. 그냥 지들 친문 패권이냐 아니냐. 그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승만, 박정희. 그러면은 중간표 쫙 움직인단 말이야. 얼마나 쉬워. 근데 송영길 대표는 이미 했어. 그 민주당 대표 시절에 이미 박정희 공과 이승만 공과를 다 정리해가지고 발표한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낡은 이념 운동권의 문제가 이제 와서 운동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문제인 거. 100% 대한민국이 접근을 못하고 자꾸 그냥 이승만, 박정희 세력을 악의 축으로 보고 때려 죽이자 이래버리니까 정권만 잡으면은 맨날 이 이념 전쟁밖에 안 벌어져요. 그렇게 해버리면은. 실제 문재인이 정권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수 정권 인사들 200명 감옥 보냈는데
200명을 감옥 보내려니까 아주 파렴치한 조작 날짜 검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놈들을 누굴 썼어요? 그게 윤석열 한동훈이잖아. 그럼 윤석열 한동훈 정권의 비극은 누가 만들었냐? 문재인이가 만든 거지. 문재인이가 안 돌아가는 머리로 이념 전쟁 벌이고 보수를 복수하려다가 그놈들 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놈들을 때려잡은 다음에 또 그 짓을 할 거냐? 또 좌가 잡으면 보수를 쓸어버리고 보수가 잡으면 좌를 쓸어 그런 짓거리 할 거냐? 그걸 안 하겠다는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이른바 중도화 노선이에요. 민주당으로 봤을 때도 중도화 노선이고 보수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보수의 후보도 이제는 최소한 좌쪽이 주장하는 것 중에 상당수는 머리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소영길 대표는 이미 그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고 이제 보수의 차기 지도자가 될 게 확실한 최대지 회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 반 동안 촛불 태극기 연대 투쟁을 하면서 좌파의 논리와 정서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소영길 대표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을 끌어내릴 거 아닙니까? 총선 전으로. 그 2년 이상을 촛불 태극기 연대체로 해왔기 때문에 양진영의 소통 훈련이 돼 있어요. 이미 일정 정도. 그래서 소영길 대표가 당 만들고 되면 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촛불 태극기 연합은 뭐 최대지 회장이랑 우리가 상의를 했는데 런칭은 도와주자. 소영길 무소속 출마하고 신당 만들고 우리가 당 만들 것처럼 다 도와주되 우리가 볼 때는 순식간에 소영길 신당이 민주당을 평정하고 중간까지도 평정해서 총선에서 윤석열 따위들 심판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 그러면은 완전히 이 변절자들로 인해서 그냥 이 초토화된 보수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보수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최대 회장은 보수에 들어가서 이제 보수 신당을 개척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양쪽 다, 저는 중간에서 언론의 위치에서 양쪽 다 도와주겠다. 근데 이거는 정말 잘 됐을 때,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 좀 어려움이 생긴다 중간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송영길 대표하고 이 태블릿 PC를 같이 투쟁했던 이 동지 관계도 있기 때문에 상황이 정말 어렵다 그러면은 뭐 제가 직접 들어가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을 거를 배제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지금 볼 때는 제가 언론으로서 정도만 도와줘도 잘 굴러갈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송영길 대표 주변에 있는 인재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능력도 있고 심성도 바르고 현역도 없고 이래가지고 한 이 몇십 명이 보면요 팀 잘 짤 것 같거든요. 런칭만 잘 되면 잘 굴러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언제 하느냐? 제가 말한 대로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정돈을 할 것들이 좀 있는데 그 정돈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사고 친다 그러면 바로 나와야 되는 거고 만약에 민주당이 정신 차리고 잘 걷는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연도형 상황에서 이제 이른바 자매정당 만들고 막 그때 이제 결합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뭐 어떤 경우든 소영길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비례 나간다는 거는 의미가 없고 광주에서 직접 광주 시민들의 표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부활을 해야 되니까 지역 출마는 무조건 해야 되겠죠. 그 좀 지켜보면요 출마 시점이 딱 잡힐 거라고 봅니다.